안녕하십니까. 바로 저번 주 7월 23일날 부산에서 상당히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바로 아주 많은 비가 오면서 지하차도가 잠김에 따라 3명 정도가 사망했던 사고가 있었는데요. 이러한 폭우의 원인은 바로 부산의 지형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부산의 지형이 대체 어떻길래 특별히 더 많은 비가 올 수 있고 없는지를 아주 면밀하게 따져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의 주제는 바로 작년에도 했었지만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는 부산의 지형과 강수량의 관계입니다. 개봉 박두! 네, 그러면 가장 먼저 부산의 지형입니다. 부산은 보통 우리가 아는 바닷가라는 것은 평야와 바다만 있을 줄 아는데요. 실제 부산은 산과 바다, 평야가 공존하는 아주 특이한 지형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해운대 바로 뒤에도 장산이라고 하는 높은 산이 있고, 그 외에도 이렇게 바다를 메운 간척지도 있으면서 평야, 또한 섬도 있지만 섬 안에서도 높은 산이 있는 영도가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륙을 오게 되면은 원래 보통 이 지역도 골짜기여서 산간 지역이지만 공사를 해가지고 잘 메웠군 평야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양옆으로 해운대 운봉산, 그리고 그 서쪽으로는 높은 금정산과 백양산 일대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앞에는 바다가 있고 양옆으로는 높은 산이 있으며 이 중간에서도 황령산 등과 같은 좀 보통 크기의 산이 있고 그 뒤 일대는 평야가 있는 아주 특이한 지형이 바로 부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부산에 비가 적게 올 때입니다. 제가 4년 동안 부산대학교를 다니면서 느낀 것은 바로 한랭전선이 부산에는 거의 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 이유는 보통 우리가 아는 한랭전선이라는 것은 차가운 공기가 따뜻한 공기를 밀어 올리면서 생기는 적은열의 구름이 통과할 때 생기는 것인데요. 이러한 구름 같은 경우에는 높이가 상당히 높은 소백산맥을 넘지 못합니다. 이에 따라서 서울, 경기도, 충청도까지는 강한 비가 짧은 시간에 내릴 수는 있을지언정 이러한 비구름이 수백산맥을 넘게 되면은 비구름대가 모두 솟아내면서 부산, 대구와 같은 경남 지역에서는 한랭전선에 의한 강수를 거의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통 천둥번개를 치는 날씨를 좀 기대했었는데 부산에서는 한랭전선에 의한 천둥번개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산에 적은 비가 오는 원인 중 하나였고요. 그 다음에는 바로 바람이 불 때 부산 지역 안에서도 비가 많이 오는 곳과 비가 적게 오는 곳이 나뉩니다. 위성에서 보는 부산은 상당히 좁지만 이 부산 안에서도 아까 봤듯이 지형이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강수 구역이 상당히 달라지는데요. 만약에 풍향이 남서풍일 경우 부산, 영도, 수영, 대연, 해운대, 즉 영도, 대연, 해운대, 수영구 일대에서는 상당히 많은 비가 올 수는 있을지언정 바로 여기 황릉산 혹은 금련산 북쪽에 있는 연산, 금종, 동래, 북구 일대에서는 해안가와는 다르게 상대적으로 적은 양의 비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부산 지역 안에서도 강수량 편차가 매우 극심하게 벌어짐에 따라 해운대 사람들은 거의 물에 잠겨서 통행이 불안할 정도인데 바로 위에 있는 금정구나 동래구에서는 비가 상대적으로 적게 오면서 그냥 활동하기 무난한 날씨가 이어진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부산 지역 말고도 부산 옆에 있는 평야, 즉 김해평야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많은 비가 오게 됩니다. 그럼 이러한 차이가 나는 이유는 바로 백양산맥 때문인데요. 만약에 비구름이 백양산 혹은 금정산과 같은 높이가 600m가 넘는 산을 지나가게 될 경우 강한 비구름이 산을 넘다가 이곳 풍상 쪽에서는 상낙 강제 상승에 의해서 비를 아주 세게 뿌린 후에 상대적으로 비구름이 상대적으로 에너지를 많이 쏟다 보니까 남은 에너지가 적어진 구름대가 산을 넘으면서 백양산의 동쪽에 있는 금정구, 동래구, 북거와 같은 내륙에서는 상대적으로 적은 양의 비가 오게 됩니다. 여기서 상대적이라는 것은 다른데 300mm 올 때 금정구는 100mm가 온다는 것이지 비 자체가 아예 안 온다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 한번 다시 보시면은 백양산맥이 이렇게 이어져 있기 때문에 부산, 평야, 창원 일대에서는 많은 비가 오는 반면에 바로 동쪽에 있는 금정, 동래, 연제, 북굴제에서는 상대적으로 적은 양의 비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아까 봤듯이 남서풍이 그대로 불어오는 영도구, 다대포, 대연, 해운대 일대에서는 이곳 장산에 의한 또 풍산성이 놓이기 때문에 해운대 센텀 일대에서도 굉장히 많은 비가 올 수가 있어서 남서풍이 불게 되면은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바람의 방향이 정남풍일 때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아까와는 다르게 바람의 방향이 곧장 바다에서 내륙으로 들어옴에 따라 부산 전역에 걸쳐서 많은 비가 올 수가 있습니다. 특히 보시면은 이곳 영도구 일대하고 다대포, 해운대 센텀하고 부산대 일대에서도 많은 비가 올 수가 있는데요. 특히 잘 보시면은 부산의 지형은 평야이긴 하지만 산이 이렇게 있고 점차 노포 쪽으로 갈수록 또 좁아지기 때문에 이곳에서도 강한 스름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강한 스름에 의해서 남풍이 불게 될 경우 노포와 양산 일대에서 상당히 강한 또 비가 올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해안가와 내륙 골고루 집중호우에 의한 피해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제일 위험한 경우는 바로 풍향이 남동풍일 때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부산 금정과구 동래구와 같은 대려 남서풍과는 정 반대인 이곳 지역에서 훨씬 더 많은 비가 오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동해바다의 습한 공기가 곧장 금정산이라는 800m가 넘는 산과 충돌하면서 아주 강력한 상승 기류가 만들어집니다. 이로 인해서 이러한 경우에는 온천섬이 범람하고 부산대 일대가 잠기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게다가 남서풍이 또 곧장 불게 되면은 해운대 신시가지, 즉 장산의 풍산책에 놓이는 해운대 장산역하고 중동 일대에서도 상당히 많은 양의 비가 올 수가 있고요. 게다가 이번에 부산역 사태 같은 경우에도 남동풍이 곧장 이곳 상하선과 만나면서 비구름대가 짧은 시간에 아주 폭발적으로 발달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곳 부산역 일대에서도 게다가 또 부산역은 또 바다가 마주보기 때문에 당시 만조가 겹쳐서 수위가 높은 상태에서 많은 비가 오다 보니까 짧은 시간에 지하차도가 잠김에 따라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남동풍이 불 때 부산 지역에서는 내륙과 해안가 골고루 엄청나게 많은 비가 오기 때문에 부산 지역에서는 비가 오기 전에 바람 풍향을 미리 보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한 번 더 요약하자면은 정남풍이나 남동풍이 불게 될 경우 금정산이 있는데요. 금정산에 의해서 곧장 습한 공기가 높게 치고 올라가면서 미끄럼대가 폭발적으로 발달하기 때문에 부산대학교를 포함해서 온천천, 동래, 북구, 사상 일대 중심으로 많은 양의 비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요약하자면은 남서풍이 불게 될 경우 강한 비는 주로 해운대, 영도, 대연 등과 같은 해안가하고 내륙 간에 편차가 심하게 벌어지고 정남풍이 불게 되면은 부산 전역에 걸쳐서 많은 비, 특히 해운대 신시가지하고 영도가 더 많은 비가 오게 되는 것이고 남동풍이 불게 될 경우 부산역, 금정구와 동래구, 해운대 신시가지 일대를 중심으로 굉장히 많은 비가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산 지역의 날씨를 예보하기 전에 반드시 내일 바람의 방향이 어떨지 혹은 앞으로 비가 올 때 풍향이 어떻게 바뀔지를 아주 예의주시해야 된다는 점을 미리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오늘은 부산의 지형이 대체 어떻고 그리고 어떤 날은 비가 많이 오고 그리고 어떤 날은 왜 비가 좀 적게 오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렇게 부산의 지형이 상당히 복잡하고 바다가 있고 산이 있다 보니까 비의 강수 강도가 아주 빠른 시간에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이 상당히 무서웠고요. 이러한 점을 잘 예측해야만 저번과 같은 사고를 미리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를 통해서 저번 주에 안타깝게 희생되었던 세 분의 넋을 위로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부산의 지형 및 강수량과의 관계였습니다. 감사합니다.